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1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음을 보겠습니다. 마실음은 밥식과 합품흠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먼저 밥식을 보면 밥식의 각골문은 이렇습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을 밥에 담아 먹는 데에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 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식이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합품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실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먹다, 마시다, 음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뜻이고, 미음은 쌀을 묽게 쓴 죽이며, 과음은 술을 지나치게 마신 것을 말하며, 음료는 마시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소리음을 보겠습니다. 소리음을 보면 소전에서는 이런 모양인데요. 입으로 나팔과 같은 악기를 물고 소리를 내고 있는 형상입니다. 입의 모양이 가로와리 형태로 바뀌었고, 입에 물고 있는 악기 형상이 설립의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나 사냥에서 나팔은 서로 신호를 보내고 의사소통을 하는 등 말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모습을 말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었습니다. 소리, 말, 음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음은 시끄럽거나 방해하는 소리를 말하며, 음성은 목소리를, 발음은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며, 불협화음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탁하게 들리는 음으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충돌을 뜻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작을 보겠습니다. 어제 작은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해일과 잠깐 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잠깐 사는 칼로 옷감을 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물건을 자를 때는 잠깐 사이에 잘려나가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은 잠깐 전에 지나간 날, 즉 어제나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작년은 지난 해를 말하며, 작금은 어제와 오늘, 즉 요즈음을 의미하고, 재작년은 지난해의 전해를, 작일은 어제를 말합니다. 밭전을 보겠습니다. 밭전은 밭과 밭 사이에 도랑을 그린 것입니다. 각골문과 소전도 오늘과 거의 같은 모양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밭이나 경작지를 뜻합니다. 전답은 밭과 논을 말하며, 전원은 논밭과 동산, 즉 시골을 의미하며, 상전 벽해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을 의미하며,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 넣는다는 뜻으로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체를 보겠습니다.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의 결합자입니다. 뼈골은 머리뼈와 어깨뼈 그리고 가슴뼈를 그린 모습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살을 의미하는 육달월이지만 살의 의미는 현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뜻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년풍은 구불곡과 콩두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 콩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굽이 높은 제기인데, 그 그릇 위로 수북하게 진열된 음식이나 곡식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가득하다, 풍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체는 뼈골과 풍년풍이 합쳐진 글자로서 뼈와 풍성한 살이 합쳐져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 몸, 신체,
물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에서 몸체의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신체는 사람의 몸을 말하며 체력은 몸의 힘을 의미하고 절체절명은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를 의미하며 일심동체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음 한몸이 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친할친을 보겠습니다. 친할친은 매울신과 나무목, 볼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매울신은 과거 노예의 몸에 노예의 표식으로 문신을 새기던 날카로운 칼을 그린 글자입니다. 매울신에 나무목이 합쳐진 글자는 친할친인데 이것은 가시나무를 의미하는 글자인데요. 가시나무는 밀집되어 서로 붙어서 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친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견이 합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깝다, 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또 부친, 모친에서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어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친하게 오래 사귄 사람을 말하며 자친은 인자한 애정으로 길러주는 어버이라는 뜻으로 자기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며 사고무치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이 없다는 뜻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도무지 없는 것을 의미하고 등하가치는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가을밤은 그릴기에 좋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패는 조갑의 모습인데 옛날에 귀한 조개인 만호조개 껍질이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 재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 매매, 임대, 전세, 저축, 배상 등 경제와 관련된 용어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어패류는 생선과 조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패총은 조개 껍데기가 쌓여 무덤처럼 이루어진 석기시대의 유적이며 패각은 조가비를 이르는 말이며 패물은 산호, 호박, 수정, 대모 등으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단일행은 사거리를 그린 글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통하는 큰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여러 가지 일이 행하여지므로 다니다, 가다, 행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관행은 관례대로 행하는 것을, 행성은 움직이며 다니는 별이고 지행합일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참지식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행을 보겠습니다. 다행행의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손을 묶는 수갑과 벽에 고정하는 쇠사슬을 그린 글자입니다. 수갑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도구인데 죄인을 잡아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에서 다행이나 행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라는 뜻이며 천만다행은 아주 뜻밖의 일이 좋게 된 것을, 불행은 행복하지 못함을, 행운은 좋은 운수를 말합니다. 화할 화를 보겠습니다. 화할 화는 벼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여기에서 입구의 자리에 각골문에서는
피리를 그렸는데 피리약이라는 부수는 17획이나 되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나머지는 생략하고 피리에 난 구멍 하나만을 강조해서 그렸는데 이것이 입구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수학을 마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를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 온화하다, 화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확한 벼로 밥을 지어 함께 먹으니 화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도 무방합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하며 화기애애는 모인 자리에 부드러운 기운이 넘치는 것을 말하며 부화내동은 우레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가화만사성이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1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준 4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행과 활화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